지연병으로 예. 파견돼 가지고 했던 그 한국군 두 분이 예. 김도경님하고 오판성님. 그 사진 자료가 책에도 그 실려 있어요. 아직 봤어요. 그 예. 사진이 정교하지는 않은데 옛날 흑백 사진이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표정을 보면 얼굴 보면 그대로 한국인이에요. 좀 정말 이 책을 낸 의미에서라도 이 두 분의 가족이라도. 생존 여부 또는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그 가족이라도 어떻게 좀 알아봐 줘가지고 만약에 국가적으로 어떤 공훈이 안 이루어졌다면은 예.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이분들한테 예. 제공이 되지 않을까. 혹시 그 후쿠오지 3차 전투가 5월 28일 날 벌어졌잖아요. 그것도 한 50시간 가량을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3차 전투가 끝나고 4차 전투에는 그 듀크 연대가 빠지는 모양이에요. 빠지고 다른 이제 연대가 들어와가지고 4차 전투는 그게 큰 전투는 아니었던 것 같고 휴전을 앞두고 그리고 바로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저기 설마리 그 글로스터 그 계곡 거기 그 주둔지에서 글로스터 주둔지에서 그 사열식을 하고 여기서 떠나는 사열식을 예, 하고 예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독촌역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잖아요.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11일 날 한국을 떠나요. 그 유엔 묘지에서 마지막 그 사열식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두 분은 과연 끝까지 같이 했겠는가 그 영국군들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평화유지군식으로 휴전 이후에는 영국군이 55년까지 있었어요. 그때까지 계속 계셨는지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혹시 뭐 전사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기왕 책이 나온 김에 군 관계자든 정부 어떤 관계자든 간에 보훈 관계자든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솔직한 얘기로. 우리 국방부는요, 그런데 신경을 안 씁니다. 진짜 안 써. 그 작년에 우리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누가 싸워요 그러면은. 그 일 대표님 부친 그 선친 이야기 제가 이제 글로 해가지고 책으로든 그 밀양국 주간지도 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국 육군 그 정공복과 통해 가지고 육사단에도 하나 보내고 뭐 하여튼 막 그랬었어요. 이거 작년 딱 이맘때네. 아무 연락도 없고 뭐 아무. 만약에 그걸 미군 쪽 관련돼서 내가 미군 부대에 보냈다 그러면 아마 감사의 편지가 왔을 거야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김수현 묘지 있잖아요. 네, 15사단. 제가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사진하고 해서 이제 또 글을 올렸잖아요. 네. 글을 올리니까는 그 천안함 육아 그 생존 장병 요즘 이 우리나라 보훈 문제 많잖아요. 그래서 국방부에 앞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천안함 그 장병 뭐 유공자 된 사람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 없다고 뭐 지금 그러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준영 씨 아시죠 패치? 네. 예. 이거 뭐 나라에 충성할 필요 없다. 나라 위해 죽어도 걔 차만 뭐 인정도 못 받는데 모토로 나라에 충성할 지금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, 솔직히.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김수현 그 무장공빈 내려왔을 때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했잖아요. 그 김수현 병장의 그 묘비가 국립묘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.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요? 예.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 묘비가. 혹시 국립묘지 안 모신 거 아니야? 모르죠. 그러니까 그 기록을 모르는 거니까 다친
보통 이제 전사자 이런 거 전산화가 다 돼 있대요. 네. 전쟁기념관하고 그다음에 국립묘지 쪽에 그래서 이제 군번이라든가 뭐 이름하고 뭐 이렇게 넣으면은 어디 묘형 몇 번째 뭐 있다 이런 표시가 다 돼 있답니다.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지금 이 보훈행정 쪽에 문제가 심각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리고 그렇네요. 그 관련해서 이제 페북에 올리니까는 또 패친 중에 한 분이 그려놨더라고요. 뭐냐면 국립묘지는 사실 6.25 때, 그 다음에 월남전 때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각 무장공비라든가 네, 군경만 모시게 돼 있는 거예요. 대관치 작전 뭐 이런 그걸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모시는 곳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고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뭐 일제시대 때 뭐 어떤 사람들도 다 그거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기 영천에 호국기념관이 있답니다. 네. 영천 지구 전투가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영천 다부당 전투 이걸 이제 그 사실은 그게 메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부동 전투 기념관 하면 그거 딱 그것만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그게 지금은 뭐 영천 뭐 호국 뭐 기념관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완전히 일제 시대 때 싸운 사람들 기념관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. 주객이 전도된 거죠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. 그렇게 나한테 이제 댓글로서 제보를 하더라고요. 저는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전쟁기념관에 보면은 그 83년인가 북한 그 간첩선 격침한 헬기가 있어요. 네.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격침하거나 저걸 이렇게 저가면 이렇게 킬마크를 붙이는데 언제 한번 갔더니 그 킬마크가 지워졌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걸 기사로 했더니 이제 바로 그 해군 쪽에서 그 다시 킬마크를 붙이고 이제 전시된 내용들도 싹 다 바꾸고 한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제 영천 그쪽은 뭐 이상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정권이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는 뭐 잘했느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이 보훈 쪽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보세요. 천안함 장병들이 지금 저렇게 1인 시위하는 게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뭐 했냔 말이에요. 보훈청에서.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싸우는 그게 되냐고. 요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 94세 노병한테 최고의 훈장 수여하는 거 봐요. 대령 시대 네. 최종 계급이. 또 우리는 뭡니까? 천안함에서 그렇게 상위 공격이 되고 전사고에도 그거를 전사 처리 안 하고 순직? 그 전사직을 말이 안 되죠. 당연히 그게 전사 순직이지. 처리를 아니 적의 공격 위해서 죽었으면 그 전사죠. 그게 왜 순직이냐고. 기본적으로 이 국방부 군 관료들이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.25 때 이런 숨은 이야기를 파헤치겠냐고요. 진급하고도 관련이 없는데. 저는 그래서 이번에 후보지 전투 이 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켈드옹이 보낸 사진들을 쭉 보면서 물론 이후에도 이전에도 관련된 어떤 그 사진들 속의 노병들이 일반 병들, 징집 병들조차도 다 훈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싸웠다는 그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. 따지고 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 그 선친이 97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. 암으로. 그때까지 6.25 참전을 해가지고 50년 4월 달에 그 하우스보이로 육사단 7년대에서 이제 거기서 군복을 입어가지고 6.25 3년에다가 55년 1월 달에 전역하기까지 그 무려 5년이잖아요. 5년의 시간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. 군 관련돼 가지고 전적 관련돼 가지고 아무런 뭐 하다못해
면사무소에서조차도 그것 관련돼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고 우리 동네가 그 유명한 수기사가 있잖아요, 명호부대. 예. 자기네 동네에 6.25 참전에서 싸웠던 이 참전 용사가 있다라는 거. 그럼 그 있는지 없는지 있거나 말거나 예? 그런 식인 거고 이런 식의 대접을 다 받았단 말이죠. 그나마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연세가 이제 80 넘고 90 뭐 넘어가고 이제 이러니까는 그나마 이제 글쎄 나라가 먹고 살만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 우리 민족의 DNA입니다. DNA 아주 나쁜 DNA인데 그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게 그쵸. 의병이잖아요. 의병이 하고 승병이 다 이렇게 자진해서 왜군에 맞서서 싸웠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선조, 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 악질 3명이 있어요. 악질 3명. 누구냐? 고종, 그 다음에 선조, 인조 요 3명을 나는 아주 악질로 보거든요. 왜 악질이냐? 나라를 개판 만들었으니까. 그리고 나라를 뺏겼잖아요, 고종은. 그렇죠. 그런데 고종이 지금 뭐 독립운동가처럼 뭐 대접을 받아 웃겨. 이제 임진왜란 때 승병 이제 농공 행상을 펼치는데 직접 나가서 싸웠던 의병장은 상 받은 사람 딱 3명. 그것도 저기 끄트머리. 나머지는 뭐냐면 이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갈 때 옆에서 보좌했던 놈들이 다 전부 다 농공해상 다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? 이 나머지 이 3명조차도 그 파티라고 해야 되나 그 선조가 주관하는 그 연회가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해요. 그리고 유성룡조차도 안 가. 몸 아프다는 핑계 대고. 그러고 나니까 병자 호란 때 어떻게 됩니까?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. 아무도. 뭐 미쳤다고. 미쳤다고 나가요? 뻗쳤다고. 미쳤다고 나가냐고. 그게 지금 그 병이 그대로 도졌다고 봐요. 그대로. 그러면 안 되죠.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후쿠고지 전투에서의 그 17, 20세 그 청소년 병사들이나 6.25 때 우리 선친님을 비롯한 학도병들 20도 안 된 그 나이 또 20 간 넘은 이 청년 병사들이 청년 장병들이 그 정말 우리 그 번역자 중에 김용필 선생이 이렇게 그 삶과 죽음의 어떤 확률을 짊어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아무리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어떤 당위가 있어 싸운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이 상관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는가? 그들은 했단 말이죠. 그렇죠. 이건 인간적으로 굉장히 숭고한 겁니다. 이게. 맞습니다. 그 전쟁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겨 하는 얘기를 애들이 보통 많이 묻잖아요. 그럼 이제 전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나라 군대가 강한 군대냐? 잘 싸우고 강한 군대가 어느 나라냐? 어느 민족이냐? 그러면 누구를 어느 나라 꼽겠습니까? 우리 길 대표님. 뭐 당장 영국이나 일본이죠. 영국이나 일본 왜요?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상무 바탕이 단데다가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일단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일단 그 자기들한테 주어진 어떤 그 사명 있잖아요.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. 온전히 자기가 시킨다는 거죠. 맞아요.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맞습니다. 그 내가 국가적인 전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선진국이 되고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격할 때 강하고 잘 싸우는 군대가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승기를 잡고 공격할 때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잘한다는 거예요. 승기를 잡고 공격할 때 너도 나도 뛰어들죠. 네. 승기를 잡고 공격할 때는 누구나가 다 강한 군대가 되는데 문제는 압도적인 열세에 빠져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패주를 할 때 그때도 군기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. 그래서는 어느 나라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본, 그 다음이 영국, 그 다음이 독일 이 세 나라.
아무튼 제국을 건설한 국가들한 있어서는 제국이 있기 때문에 제국의 그 국민들, 시민들 예. 존재한다기보다 그럴 수 있는 시민들, 또 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 봐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이거 좀 바꿔서 봐야 된다고 봐요. 예. 어떤 그 큰 단위 국가라든가 예. 어떤 제국이라든가 그 자체를 먼저 설정을 해두고 그 나머지를 그 일반 국민이나 시민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다 종속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그들이 건설하는 거거든요. 네. 제국도 예. 이렇게 봐야지. 이제 요번에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영국 이 글로세스터 연대가 네. 악전고투를 거치면서도 연대 그 존재감을 드러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 흔히 이제 싸울 때 뭐 국가와 민족 이거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. 이 글로세스터 연대가 엄청나게 전통이 있는 연대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들이 자기가 속한 부대의 그 전통과 명예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우를 지키는 그런 데서 또 전투력이 나온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. 사실 군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. 군대의 정체성이잖아요, 그게. 네, 맞아요. 군대 정체성 맞아. 네.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네. 거고 전후에 대한 네. 아니 같은 돌격을 해야 되는데 저기 총탄이 날아드는데 다 누구나 다 무섭죠. 무섭고 뭐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무릅쓰고 달려나갈 때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그 설마리 전투에서도 그 대대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포로가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는 그 부상병과 전사자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결국은 포로가 됐더라고요. 참 그거 보면 근데 그게 우리는 좀 우리 지금도 내가 볼 땐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한국군은 대열이 좀 잘 무너져. 대열이 지휘체계가 확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 저기 뭐 제 아버지 얘기도 있지만 사창리 패전할 때 우리 아버지가 받은 표창장까지 내팽개치고 개인화기가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그 명지산 그 계곡을 따라가지고 화학산인가 그 계곡을 따라서 넘어서 가평 계곡으로 냅다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가평까지 와가지고 미군하고 영연방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특히 초산까지 갔다가 7년대가 초산까지 갔다가 뭐 연대장까지 해가지고 연대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연대원들이 다 포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. 거기서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. 각계 돌파해서 후퇴하라고. 알아서 각자 도생이지 뭐.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청천강 상류 쪽에 어디더라? 어디로 직결하라고. 그래서 뭐그 임부택 장군 수기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과연 그게 지휘관으로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가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거예요. 그래서 분대가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분대가 9명에서 11명이라고 하면은 4-5명씩 쪼개져 가지고 각자 탈출하는 거예요. 우리 아버지는 어떤 그 관계에 어떤 화전 밀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야. 거기 가가지고 식량 뭐 먹을 것 좀 얻어가지고 먹고 그런데 중공군들도 거기 일개 소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밥 지어달라 해서 밥 해먹고 그런 상황에서 그 숨어 있었다는 거죠. 아 진짜 그 선친이야기 책 좀 빨리 좀 내세요. 이런 상황을 난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하는 것도 필요해요. 뭐 연대장이든 사단장이든 최악의 상황에는 아주 뭐 최악의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자기들도 뭐 적이 쏜 총탄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고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빠져나가가지고 어디쯤에 가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전열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지로 설정한 곳으로 퇴각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거 연대를 구성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. 그렇죠. 연대를 해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, 이게. 보통 일개 연대가 보통 한 3,000여 명 되잖아요. 2,500, 3,000명 되잖아요. 700인가 800명 정도가
돌아갔대잖아요. 나머지 2,500여 명, 2,000에서 2,500여 명은 전사했거나 포로가 됐다는 소리잖아요. 다. 그럼 그냥 우르르 무너진 거죠, 그냥 모든 게 그냥. 그 이제 영어에서 표기는 그 한국전 당시에 한국군 현리 전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사찬인 전투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랩스. 붕괴됐다는 붕괴됐다. 말 그대로 다 붕괴했어요. 어. 사창기도 그렇고 초산에서 호텔할 때 그 상황도 그렇고 임부택 장군 그 압록강화 말하라 거기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이제 뭐 지금으로 뭐 당번이라든가 또 저기 뭐 부관 몇 명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묘양산까지 올라갔다는 거야.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을 한 이 과정을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셨더라고, 묘사를 하셨더라고. 난 그거 보면서 좀, 과연 그럴 수 있는 건가. 어떻든 간에, 물론 상황에서 그때 이미 11월 달이었었기 때문에 추위가 닥쳐오고 눈도 쏟아지고, 북한이기 때문에, 뭐 악조건이 상황이었지만은, 그래도 군대라는 것은 무엇인가? 군대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대오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, 대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상황을 지휘관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그게 거죠. 지휘 시스템이죠.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됐단 말이죠. 그래놓고 자기 이런 말은 좀 위에 공론화시키면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 자기 그 자서전 수기집에다가 그 상황을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, 자기 미화가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도 보면 일본이 뭐 그 유황도 전투라든가 뭐 오키나와 전투도 그렇고 그야말로 다 죽잖아요. 전멸할 각오로 해서 이제 미군과 맞서서 싸우잖아요. 그 보면은 그 지휘관이 먼저 자결을 하더만요. 옥새 명령을 내리고 옥새 명령이지. 옥새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. 그러니까 뭐 밑에서 다 끝까지 이제 싸우다가 이제 죽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아까 뭐 상무정신, 군인정신 말씀하셨는데 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 군대 돌아가는 상황을 또 보면 뭐 그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. 왜? 미군 빠져버리면 저거 유지가 되겠어요? 한국군? 지휘 시스템이? 난 안 될 거라고 그래요.